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다시 재생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생활 환경이 바뀌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병을 연구한 끝에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치매 치료법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죠. 기원전 2000년경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차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도 사람의 인지장애가 뇌손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철학자인 플라톤 역시 노인의 정신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 노령 자체가 치매의 주 원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만 해도 치매를 질병으로 안 봤다는 거죠. 지금의 세비야 지역의 추기경이었던 성 이사도르라는 분이 쓴 책에서 치매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라틴어로 디멘티아, 그러니까 정신이 부재한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뇌질환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또 지능이나 의지의 장애가 나타나는 병, 치매라는 진단명을 의학용어로 처음 채택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시골에서 의사의 7아이 가운데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서 들쥐가 옆을 스쳐 지나가도 놀라서 넘어지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 다닐 때쯤에 친한 친구가 엉뚱한 짓을 하다가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다가 굶주린 늑대에 물려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피넬은 무조건 가두는 이런 잘못된 치료가 친구를 죽게 만들었다면서 의학 잡지에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꾸준히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5년 이상이나 됐다고 하죠. 1792년에는 비세트로 병원의 수장이 되었고 1794년에는 살피티에르 병원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두 병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수용하던 곳이었는데 당시 상황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어린 시절 소심쟁이였던 피넬이 병원장이 되면서 과감한 결심을 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요. 모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있었던 쇠사슬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당시 환자들은 피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지금이야 쇠사슬을 푸는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정신병으로 몰아세우고 강제로 가두는 일이 빈번한 시대였습니다. 자칫 피넬도 잘못하면 단두대에 오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죠. 이때 이후부터 치매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1901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근처에서 아우구스테 테테르라는 여성이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를 했었는데요. 경찰 조사로 밝혀진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의심병 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상이 계속되었고 또 사람을 의심하는 상태가 심해지자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정신병원을 찾아갔던 겁니다. 이때 이 환자분을 담당했던 의사의 이름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였습니다. 당시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51살입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글쎄요, 헷갈리는데요. 자, 숫자 5를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자 여자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럼 숫자 8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이름을 적으면서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답니다 라고 말이죠. 그날로 병원 치료를 시작했는데 당시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남편과 아내는 이제 퇴원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모두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아내분의 뇌를 기증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은 치료를 받게 되고 또 5년 뒤인 1906년에 사망하게 되면서 의료진들은 이 환자분의 뇌를 부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었던 이 여성의 뇌에서 보기는 어려운 뇌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뇌가 쪼그라든 상태였고 이 뇌에 단백질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알츠하이머 박사는 학계에 보고를 할 수 있었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질병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때부터 의사들은 단백질 찌꺼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골몰하기 시작했는데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도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다양하게 연구는 되고 있지만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경학 박사이자 작가인 리사 제노바 박사는 이 기억과 망각에 대한 책을 출간했는데요. 실제 작가의 할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었고 만약 당신이 85살까지 살아있다면 다음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치매 환자가 되거나 아니면 치매를 돌보는 사람일 것이라고요. 지난해 국내 치매 환자 수를 살펴보면 약 95만 명이 되었고 올해는 10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300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061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20년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약 33%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중증일 경우에는 관리 비용이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는 어리석을 치, 또 어리석을 매 이런 말을 써서 치매라고 불렸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치매 대신에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신경인지장애라는 말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는 먼 나라,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가족, 나 자신의 가까운 미래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